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조합원입니다. 저도 이제 퀴즈테리우스 정영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똑똑한 12시. 자, 오늘 나오신 조합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온 조합원 스누피 김용진입니다. 아, 철원에서 지금 오셨어요? 네. 야,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시간? 그쵸. 지하철 타고 가면 2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아, 지하철로 오세요? 수유리까지 버스 타고 왔다가, 예. 수유리에서 지하철로. 이제 도인의 풍모가 보이세요, 이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중에 도인의 풍모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는 지역. 지난번에 치우지아님. 맞아요. 예. 뭔가 이 맑은 공기.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아니, 어디 철원에서 오셨는데, 철원에서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저 귀농에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초짜시나요? 초짜. 네. 초보 농민. 그렇죠. 뭐 주로 농작하세요? 계획 중이에요. 아직 아직까지 땅만 갈고 계시고. 네. 아니, 근데 왜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편의점을 하다가. 예. 아,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을 하다가 이게 돈벌이가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예. 진짜 갑의 횡포를 좀 느끼셨어요? 편의점 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야간 근무라든지 알바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근데 하셨어요? 편의점은? 포천에서. 아, 경기도 포천.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심 지역 아니고서는 저녁에 손님이 별로 없죠, 밤에. 그쵸. 저희가 이제 로드사이드라 해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저희 우회도로가 생겼어요. 더 좋은 길이 우리 가게 앞에 말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손님이 아침 출근길 손님이 확 줄어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편의점은 왜 밤 12시인가 지나면 삼각김밥 같은 거 네. 드시기도 하나요, 진짜로? TV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유통기한 지난 거면은, 그걸로 이제 식생활을 이제 다 해죠. 아, 그래요. 사장님들도. 그쵸.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풀러 오셨는데, 혹시 오늘 뭐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이미 가입했습니다. 2차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자. 이렇게 다들 나를 노리고 오세요. 출연자로 이제, 출제자가 아닌 출연자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 저를요? 네. 아, 저를 출연자로 만드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8문제를 맞추면은, 우리 정영진 씨가 그동안 조합원이 아닐 때는, 조합원에 이제 했었는데. 가입이 되는 건데, 이제 8문제 맞추면은, 제가 출연을 하고, 새로운 진행자가, 그렇죠. 정영진 출연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영진 출연자가 6문제 또 못 맞추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자를 하고, 3문제 못 맞추면 따따블 증자를 하고. 뭐 그런 방식.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 출제는 전 조합원 중에서 이제 증자를 했던 조합원들이 10문제를 악에 맞히신 분들. 그렇죠. 저도 뭐 사실 악 맞힌 거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제가 까치독사라고 아시죠? 까치독사. 느낌이 지금 까치독사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문제 잘 풀어주시고 10문제 푸셔서 10문제 다 맞추시면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10문제를 다 맞추는 거. 이런 걸 이제 노리셔야지. 앞에 또 있잖아요. 김영민 PD의 100만원 증자. 그리고 8문제 이상 맞추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출연자가 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풀면 10문제 다 맞출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리고 3개 이하로 맞추시면 더블 증자가 있습니다. 더블 증자고 한 문제만 맞추시는 경우는 따더블 증자. 따더블 증자로 가겠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을 다 뒤엎는 내가 정확하게 그거 맞추겠다. 지목해서. 예를 들면 내가 5번 문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맞추겠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걸 맞추고 그걸 맞추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맞추면은 뭐 하나 또 거는 거예요, 거기서? 자, 조건을 거시죠. 근데 이제
5문제를 맞추겠다 했는데 6문제를 맞춘다든지. 그런 거? 4문제를 맞춘다든지. 아주 5문제가 아닌. 예전에 그 베이브 루스라고, 그 양반이 그 홈런 참 잘 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분이, 어떤 어린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홈런을 쳐줄게. 예고 홈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바로 그런 예고 홈런과 비슷하게, 예고 스코어. 스코어를 예고를 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뭐하지? 정하지도 않고 들어왔잖아요. 네, 갑자기. 센 걸로 하나. 센 걸로 하나. 네. 좋습니다. 만약에 예고를 딱 하셔서 정확하게 그 수치에 도달을, 뭐 이렇게 거는 게 많아. 근데 우리 무슨 도박방송도 아니고. 부인 출연. 부인 출연. 정영진 부인 제 출연. 부인. 제 사랑. 제 유일한 사랑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그분. 네, 온리원. 네. 알겠습니다. 네. 부인 조합원. 부인 조합원. 부인 조합원. 부부 조합원. 부부 그거 조합원. 괜찮네요. 부부 조합원. 부부 말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전 동의 안 구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딱 예. 그러면 정해주시고, 몇 문제를 딱 맞추시겠다. 4문제 하면 좀 섭하시겠죠? 4문제는 인간적으로. 그럼 5문제. 5문제? 반타작. 잠깐만요. 문제 좀 보고요. 5문제. 6개 하시죠, 6개. 6개. 6개 내시죠. 문제요? 네. 6개 내주셔야 너무 쉽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6문제. 6문제를 딱 맞추시면, 저희 부부 조합을 하고, 네. 만약에 6문제가 아닌 7문제를 맞추시면. 따따블 증좌. 그렇죠. 아니, 잠깐만. 6문제가 아니라 7문제 맞춘 거를 얘기하는데요. 왜 따따블. 그러니까 맞추거나 아니면 5문제를 맞추, 하여튼 6문제를 맞춘 게 아닌, 다른 스코어가 나오면. 예. 10개 다 맞춘다든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다 맞추면. 10개 다 맞춘 건 유효한 거야? 유효해야죠, 그거는. 그건 유효하고, 예를 들면 6개 맞춘 게 아닌 걸로 맞추시면, 네. 기본 더블 증자고. 어떻게 제가 또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이거. 저도 지금 굉장히 제 유일한 사람. 이상하네. 제 가족은 건들지 말자는 게 제, 어떤 그 철학 같은 건데, 제 지금 가족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6문제가 아닌, 스코어가 나오면 더블 증자. 그리고, 2문제 이하로는 따더블 증자로. 괜찮죠? 근데 6문제 이상 맞추는 건 좀 그렇다. 6문제 이하 맞췄을 경우. 이하 맞췄을 경우. 네. 안 돼. 특정해야 돼, 특정. 딱 그 문제. 특정. 하세요. 어차피 6문제 맞추시면 되지 뭐. 자, 그러면. 박근혜 정책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시 좀 설명을 드리죠. 6문제를 우리, 김용진, 스누피. 스누피 조합원님이, 예, 만약에 6문제를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은, 우리 정영진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 유일한 사랑이. 만약에 6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더 맞추거나 덜 맞추거나. 하면 더블 증자. 더블 증자. 그리고 정말 형편없이 2문제 한 문제 이렇게 맞추시면 따더블 증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요 3가지 법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10문제 맞춘다. 그러면 우리, 더블 증자에다가, 저 100만원 증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스누피님 모시고 또 10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6문제를 맞춘다고 예고를 하셨고, 그 예고대로 6문제를 맞추시면 저와 저희 유일한 사랑이 같이 조합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문제가 아닌 다른 스코어를 내시면 더블 증자의 영광을. 기쁜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지. 벌칙이 아니에요. 경사 아니야, 경사. 가문의 영광. 예. 자, 오늘 스누피님이 몇 문제 맞추시는지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부인이었어요? 아니면은 유이한 부인이었어요? 잘 못 들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이었어? 유일한 사랑이자 유일한 부인이죠, 당연히. 제 인생에 있어서. 다른 여자는 저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나. 아니, 누가 있었어요, 제가? 원주역에. 응? 있냐.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네. 자, SBS 예능 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에 출연 중인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가 막말을 했습니다. 다음 중 이 함익병 씨 말 중에 틀린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맞는 것을 골라주시는 거죠? 네. 네. 함익병 씨의 말 중에 맞는 것,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민병 씨가 한 말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함익병 씨의 말을 이제 소개해드릴 거예요. 말 중에 예.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자, 잘 들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한국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2번,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이스라엘 뿐이다. 3번, 투표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마구 걷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처음 생긴 것이다. 4번, 로마의 공화정이 황제정으로 전환한 이후에 크게 발전했다. 5번,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다는 것이죠. 예. 네, 몇 번이 과연 정답일까요? 제가 TV를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죠. 예,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가끔 보는데 뉴스 봤다간 속 뒤집혀지고 해가지고 그 SBS 뭐라고요? 프로그램 이름이요? 자기야 백년손님. 아니 그 프로를 봐도 몰라요. 그 프로의 자막에다 함익병 씨 지금 한 말은 여러분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네. 4번으로 찍겠습니다. 4번. 로마의 공화정이 황제정으로 전환한 이후 크게 발전했다. 그냥 찍으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한국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게 맞잖아요. 예. 아니요. 아닌가? 한국 여자는 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죠. 병역의 의무.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거는 전쟁이 나면은 동원이 돼요. 여성들도. 근데 평시에 또는 전시에 병역으로서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동원이 돼요? 예, 동원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함익병 씨가 한 말 다 틀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세계 주요국 중에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대만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병제구나. 예, 투표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마구 걷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생긴 거라고 했는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때부터 선거권, 투표권이 보장됐습니다. 예. 네. 그때도 뭐 이렇게 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이건 뭐 사실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함익병 형이 뭔 병이 걸렸나? 왜 이걸 갑자기 기억을 못 하셨는지 함익병에 걸린 거죠. 함익병에. 자, 그리고 황제정 전환 이후에 크게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익병 선생께서 하셨던 1번부터 4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함익병 씨가 했던 말, 4가지 보기 다 틀린 말이다. 사리와 합리성에 비춰볼 때 이거는 뻥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한국 여자들은 이 국방 의무를 안 지니까 4분의 3만큼, 그러니까 4대 의무 중에 하나를 안 하니까 4분의 3만큼의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전체 임기 5년 중에 4분의 3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좋은 논리인데요. 3.75년만 하면 되니까 한 1년 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렇지. 또 레임덕 한 1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 임기는 2.7년 아니에요. 거의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하여튼 뭐 함익병 씨 큰일 났습니다. 이 박근혜 아줌마가 그거. 아니 이것도 또 피부과 하면은 통상 여성분들이 많이 오죠. 그 주 고객일 것 같은데 그쵸. 말이죠. 이 양반이 그 이지함 피부과의 함씨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래요? 네, 이지함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씨, 지씨, 함씨 셋이서 모여갖고 이지함 피부과를 만들어갖고 대박이 났어요. 네. 맨 처음에 그 이대 근처 쪽에 이렇게 차려갖고 대박 났다 강남에도 있고 뭐 이런데 나중에 뭐 화장품도 만들고 하여튼 돈 어마어마하게 번 양반인데.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이런 그 잘못된 편견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1번 문제 틀리셨습니다. 뭐 담담하시죠, 이 정도는. 그죠? 그럼, 이 정도는 뭐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뭐 여섯 문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5개 틀리면은 그냥 오늘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시는 거네, 우리. 그렇죠. 예. 우리 똥바가지보다도 더블 증자. 더블 증자. 그렇죠. 왜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가문의 영광이 또 돌아가게 되는군요. 예.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서 유네스코 등에 등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윤선 장관 하면 제2의 나경원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자, 문제 드리죠. 조윤선 장관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그 중에 사진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눈물에도 이 조 장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과연 이 사진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눈물, 언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박근혜 당선 직후에 흘렸던 환호의 눈물. 2번,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서 흘린 눈물. 3번, 경남 창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연 듣고 흘린 눈물. 4번, 미혼모 시설에 방문해서 장애 있는 아이를 보고 흘린 눈물. 5번, 강원 원주에서 추풍령 감자탕을 먹고 매워서 흘린 눈물. 이 두 개 같이 나왔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추풍령 감자탕을 먹고 일단은 매워서 흘린 눈물. 6번 있습니다. 6번도 있어요? 6번 야스쿠니 신사에서 억울한 위패를 보고 흘린 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윤선 장관 눈물 흘린 거 기억나는 건 장관직 네. 맡기 전에 네.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거는 얼핏 기억이 나는데 감자탕 먹고 매워서 흘린 눈물 어떠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4번. 네. 미혼모 시설을 방문해서 장애 있는 아이를 보고 흘린 눈물. 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누피용. 하나는 맞춰줘, 하나는. 6개 맞추는 건 형사정이고, 하나는 맞춰주시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암울한 기운이. 예, 초반 전략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자, 경남 창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사연 듣고 흘린 눈물이 올해의 눈물에, 사진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눈물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천안함 3주기에서도 눈물을 흘리긴 했고요. 예. 자, 2번 문제까지 틀리셨습니다. 자, 이제 3번까지 만약에 틀리시면, 네. 그때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6문제 맞출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아싸리, 그때는 그냥 0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물귀신 작전으로 전략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하나라도 맞추시면, 이제 따따블 증자가 되긴 하지만. 자, 3번 문제 드립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5일자에서 성폭력 고소율이 줄었는데 이건 결국 꽃뱀이 사라졌다는 뜻일까라는 기사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가 크게 준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 그 이유를 친고죄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그 원인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 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거나 혐의를 입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성폭력 고소 과정 중 합의한 사건은 무고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일반화하는 억측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참 이게 기사, 문어체 기사죠. 쉽게 얘기해서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소하지 않으면 이게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바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친고죄, 또 반의사 불벌죄, 이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친고죄랑 반의사 불벌죄가 이게 폐지됐잖아요. 네. 네, 폐지가 되면서 네. 이제는 그 수사기관에 이게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꽃뱀이 왜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엔 친고죄가 있었잖아요. 반의사불벌죄. 오로지 피해자만. 네, 그래서 합의를 보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해줄 테니까 그럼 그냥 없던 걸 하자 하면서 2천, 3천 이렇게 뜯어내던 꽃뱀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게 없어지니까 꽃뱀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주거나 이런 게 상관없이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꽃뱀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그 세계일보가 냈던 기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하여튼 문제 드릴게요. 앞에 너무 길었어, 저희가. 그래서 형법상. 예. 친고죄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4번은 아닌 것 같다. 1, 2번이 4번이었으니까.
예. 4번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1번. 아니 보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자, 1번 간통죄, 2번 사자 명예훼손죄, 3번 모욕죄, 4번 저작권 위반죄입니다. 그거 봐요. 4번은 아니죠. 예. 그럼 몇 번일까요? 보기 다시 한 번만 드려주시죠. 1번 간통죄, 2번 사자 명예훼손죄, 3번 모욕죄, 4번 저작권 위반입니다. 3번 모욕죄. 올려주세요. 정답이 4번이래요. 4번이었어요. 4번. 아니, 애초에 찍어도 고래지. 왜 바꿔?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남의 기사, 남의 사진 막 퍼다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한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남의 저작물을 갖다 쓴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검찰 인지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좋습니다. 3번까지 틀리셨어요? 네. 나머지를 거의 다 맞추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는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개만. 왜 이래? 그만 좀 해, 이제. 지금부터 한 개만 틀리시면 돼.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예. 자, 다 틀리진 말아요, 꼭. 예. 월드뉴스 문제 하나 나갑니다. 야, 이거 뭐, 어렵네요, 이거. 자, 미국 플로리다에 햄프턴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 자체가.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시는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재정을 과속 딱지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시 안에서 과속 딱지가 아니라, 그 시를 지나가는 도로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차만 지나가면 무조건 과속했다고 잡은 거예요. 시가. 그 시가. 시청이. 그래서 원래 경찰이 잡잖아요. 근데 400m 구간밖에 안 되는데 이 시에 포함되는 구간이. 근데 거기에 40명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12,000건이, 1년 동안 12,000건이 넘는 딱지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면 다 뗀 거지.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또 뗐고. 어이고. 예. 그런데 이 시에 심지어, 시장도 현재 구속이 된 상태예요. 과연 문제는 왜 구속됐을까? 자, 1번 마약 소지와 판매, 2번 납품 비리, 3번 댓글로 여론 조작, 4번 민간인 사찰, 5번 성추행, 6번 이적 표현물 소지입니다. 시장마저 구속된 이유. 또 찍어야 돼. 아니, 이건 좀 뺄 게 있잖아요, 여기는. 댓글로 여론 조작은 설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적 표현물 소지 이렇게 있겠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없을 것이고. 예. 그럼 마약 소지? 마약 소지. 일단 남는 게 마약 소지, 그다음에 납품 비리,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이것도 좀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성추행 있고. 성추행은 아니고 그냥 마약. 마약으로. 납품 비리 말고 그냥 마약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마약 소지. 예.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정답입니다. 형님 멋있었어. 진짜 멋있네. 이제는 정말 다 맞추셔야 돼요. 이제 5문제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5문제를 다섯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6문제 남았는데.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5번 문제 드립니다. 전반전 마지막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드립니다. 천추에 한을 남기면 안 된다.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진 맛없는 국수 누가 먹겠느냐?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된다. 처붓을 원수,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확확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자,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은 이 절박감의 표시나 혹은 뭐 아무개를 겨냥한 은유적 표현이나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시절 최측근이었던 이 전여옥,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전여옥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화법을 쓴다. 이런 화법이라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렸는데 과연 무슨 화법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김용민 화법, 2번 귀태 화법, 3번 베이비 화법, 4번 부정선거 수혜자 화법, 5번 충격 화법, 6번 감성 화법, 7번 대학 못 나온 사람 화법, 8번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이한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영어? 네.
베이비. 영어, 다른 건 다 한글인데, 그것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김용민 화법 어떠세요? 베이비. 얼마나 하드코어야. 진돗개를 묘사하면서, 이거는 진돗개는 물면은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까지 문다. 어유 이거. 김용민 화법 아닌가? 베이비 화법? 네. 베이비 화법. 좋습니다. 5번 문제. 베이비 화법으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뉴스 들으셨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조간 예상 문제. 조간 브리핑. 예. 이런. 그 전욕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제가 전욕 씨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누구한테 들었더라? 형님한테 들었나? 뭐? 아파트. 제가 얘기 드렸나? 아니면 형님한테 들었나? 하여튼. 그 이제, 전혁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예, 박근혜 대통령 집에 갔는데 예전에 삼성동 살았잖아요. 책꽂이를 보니까 통일성 없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원예 책 그리고 낚시책. 낚시가 어때서? 그리고 누구 자서전. 갑자기 그러더니 전화번호부. 그것도 거꾸로 이게 집어넣어 있는 상태. 예. 뭐 그런 식으로 통일성 없는 책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등포 쪽에 이제 그 전용 전 의원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술을 약간 취하시고 들어가면 그 아파트 이제 뭐 경비원 얘기가, 뭐 마킹을 좀 하신다고. 마킹? 누가? 전용 의원이? 앞서 얘기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고, 전 의원이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다. 마킹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도구나 애니멀들이 자신의 영역 표시 등을 이제 하잖아요. 그걸 이제 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상상했어. 예, 여하튼 문제 안 돼. 무슨 얘기야? 자, 베이비 화법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베이비 화법 했어요? 안 했나? 정답입니다.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딩동댕. 정답이고요. 저희가 오늘 정신이 좀 없네. 자, 우리 딩동댕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했어요? 딩동댕 2번이나 하게.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죠. 거리를 좀 해야 2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까지 이제 2문제 맞추셨고요.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 신청곡을 하나 듣는데 혹시 뭐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세요? 그것도 조사 안 했잖아요, 사전 인터뷰 때. 갑자기 또 정하라고. 하세요, 그냥 지금 형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정신이 없네, 나같이.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시는 적이 있어요. 저 노래 좋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노래가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 노래 나올 때쯤에 여자친구가 있으셨죠? 아니요. 솔로. 지금도 혹시 솔로?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슬 한번 해야 돼. 우리 출연자분들이 보면, 뭐 한 3, 4년, 5, 6년은 지금 이거 축에도 못 들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는 솔로 생활을 해야 이 똑똑한 12시 출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럼 몇 년 정도 지금 솔로 생활 하신 거예요? 한 10년 좀 넘었죠. 10년 좀 넘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실까?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만나실 기회들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천사와 커피를 마실 기회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으셨어요. 자, 노래가 준비됐는데,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전주만 듣겠습니다. 전주.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전주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벌써 47분이에요? 그러네요. 10분 남았네? 네. 진짜 전화 받았군요. 예. 당신은 천사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6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일본이랑 그러니까 군사 공조를 하겠다. 일본에 다시 빌붙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배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배알이라는 게 원래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배알이 없다, 창자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배알이 뒤틀린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부하가 치민다 할 때 부하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심장, 2번, 간, 3번, 허파, 4번, 위, 5번, 생식기, 6번, 전두엽입니다. 부하가 치민다. 간, 한 글자짜리. 간.
간. 생식기 어떠세요? 생식기가 침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두엽 같은 경우도 아닌 것 같고. 위 어때, 위? 위요? 위가 침이. 그래도 간으로 가겠습니다. 간으로.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폐입니다. 폐. 그러니까 허파.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숨이 가쁜 모습과 숨이 차서 숨이 가쁜 모습을 연관지어서 이 부하가 치민다를 부하가 치민다가 이게 이제 폐죠. 이제부터 다 맞추셔야 돼요. 전부 다 여유가 없습니다. 예, 다 맞추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힌트는 드릴게요. 자,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당내 주류 몇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정권이야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 같다. 정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간첩 증거 조작 파문에 대한 구 친박 인사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왕에게 2명의 재봉사가 찾아와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지어준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는 내용이 이거다. 2번 작가가 쓴 또 다른 작품 중에는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 3번 권력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어 표현한 작품이다. 4번 임금님의 벗은 모습을 보고 놀란 신하가 그걸 말 못하고 답답해하다가 뒷산에 올라가 임금님 옷 벗으셨다라고 외치고야 말았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내가 냈는데 네. 정답이 2개네. 아, 그래요? 정답이 2개. 이랬고. 자, 사지선다 50%. 그렇지. 사지선다 중에 2개를 고르시면 되는 예.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오히려. 틀리면 더 문제네요. 예. 자, 빨리 해보세요. 정답 네.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작가가 쓴 또 다른 작품 중에는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 하고 권력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은 작품이다, 이게. 그게. 그러면,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 안델센.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그냥 정답이나 확인합시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문제 잘못 내셨습니까? 정답이 하나네. 정답이 하나야. 문제가 있어. 그래요? 내가 문제를 꼬다가. 자, 그럼 다시. 예. 하나만 골라? 하나만 골라? 예. 둘 중에 있어요, 정답이? 둘 중에? 그거는 얘기 드릴 수가 있을까? 아니, 요까지 얘기하자. 네. 없어. 둘 중에 없습니다. 예. 자. 1번.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하고 4번 중에 지금 1번을 고른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자. 네. 1번은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맞잖아요. 예. 그리고 어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꼬집은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 2번, 4번은 이제 확실히 모르겠네. 4번. 맞아요. 안델센이 만든 거고, 네. 안델센이 만든 작품 중에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가 또 있어요. 임금님 옷 벗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했나? 이게 없었어.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러네. 그러네. 본 거야. 그러네. 예. 대나무밭에 가서. 네. 맞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었고요. 아니, 어떻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예. 틀린 걸 고르는 거,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자, 3문제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더블 증자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3개 다 틀리시면, 따따블 증자이기 때문에, 자,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완전히 지금. 정신 다 멘붕이야, 지금. 자, 8번 문제.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위에 2계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워낙 인사 적체가 좀 심하다 보니까 또 부사관 사기 좀 올린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됐을까 하는 이 계급, 새로 생긴 계급이 뭘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1등 원사, 2번 선임 원사, 3번 총사, 4번 위사, 5번 현사, 6번 니가사, 7번 도사, 8번 삼장법사, 9번 우루사입니다. 시간도 없다면서 무슨 보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돼. 문제 낸 사람 성의가 있잖아요. 2번 선임원사. 선임원사. 예, 좋습니다. 정답. 저도 확인하죠. 현사입니다. 현사. 예. 지금 몇 개 맞추신 거예요? 지금 이제 2개 맞추셨잖아요. 예. 빨리 나머지 2개도 다 틀려주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검은색 암석, 파프리카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 떨어진 이게 운석으로 판명되면
결국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소 50억 원의 가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진짜? 예. 운석이 떨어지면 이게 희귀성 때문에 소유권 분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자, 과연 운석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운석이 떨어진 지점의 땅 주인. 2번, 운석을 발견한 사람. 3번, 땅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띵. 4번,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해당 지자체와 땅 주인이 반띵. 5번, 일단 국가 소유로 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보상. 3번, 땅 주인과.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땅 주인이. 4번이지, 그러면. 뒤에 4번. 예, 그 4번. 지자체하고. 땅 주인하고 발견한 사람 반띵은 좀 별로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아니고. 예. 4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문제.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정답이 운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땅 주인에게 발견한 사람. 예. 발견한 사람이.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땅 주인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화재 같은 거, 옛날 거, 이거 묻혀있던 거, 이거는 이제 땅 주인한테 권리가 있는데, 이 운석은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한테.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나는 고물섬 보물을 이제 바다에서 건져내면은 이제 나라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그거 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 드릴 거 그랬네. 예, 미안해요. 예, 사과 드릴게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 여기에 따따블과 따블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네. 예. 자,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독립선언서를 결의했습니다. 제적의원 100명 중에 78명이 찬성을 했는데 우리도 독립선언서가 있었죠. 3.1운동 독립선언서. 기억하실 텐데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등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초안을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관순, 2번 손병희, 3번 한용운, 4번 최남선, 5번 염상섭입니다. 마지막 문제.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유관순은 아닙니다. 야, 이 강력한 힌트 드렸네. 그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야, 벌써 20% 올려드렸어요 제가. 2번 가겠습니다. 손병희. 손병희. 좋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회 딱 한 번만 드릴게요. 손병희도 아니에요. 손병희도 아니에요. 한용운, 최남선, 염상섭 중에 있습니다. 한용운? 한용운.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멘붕이었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따따블 증자는 저희가 이뤘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이런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따따블 증자야. 저도 정말 기회만 된다면 자, 어떻게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어금니를 좀 풀어주시고. 뭘 준비하셨어 근데? 연습 많이 예상 문제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푸닥거려야 돼. 자리를 바꾸든지 여기 들어오면은 모든 걸 해체하네요. 무장 해제. 알겠습니다. 정영진 씨. 예. 내일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쉽게 냅시다. 그럽시다. 예, 정말로 이제 저희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는 좀 문제 난이도 좀 낮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우리 많이들 오늘까지만 좀 어렵게 낸 걸로 그렇습니다. 하고 내일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내일부터 정말 쉽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들어도 맞출 수 있게. 오늘 우리 나오신 스누피 형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도록 내일부터 좀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피님 한마디. 많이들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